네, 여러분들, 지난 시간이죠. 지난 시간에 잠깐 쉬었다 하자 그래놓고 옷이 또 바뀌었네요. 지난주에 잠깐 쉬었다 해야지 그러고는 일이 생겨가지고요. 다른 일 때문에 처리하느라고 다음날이 돼버렸네요. 자, 그럼 여러분들 아니지, 자꾸 어제래. 바로 지난번이네. 쉬는 시간 전에 우리 어디까지 했었냐면 47페이지, 47페이지 2번하고 3번 문제까지는 풀어봤어요. 자, 그러면은 그 옆에 지금 보시면은 4번하고 5번 문제가 있어요. 4번하고 5번 문제. 자, 요 두 개의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영상 잠깐 멈춰 놓으시고 문제 한번 풀고 그리고 영상을 플레이 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겠죠. 영상도 마찬가지지만 수업을 직접 보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관람하는 자세로 공부를 하면은 잘 늘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상을 멈춰놓고 문제를 풀어보시고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항상 클리닉 시간에 저한테 아니면 저희 튜터쌤들한테 꼭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 능력이 늘어나요. 쳐다보는 거, 관람하는 거는 남들이 하는 거 보는 건 다 잘하니까 그건 다 쉬워 보여요. 아셨죠? 자, 4번 문제 볼게요. 자, 그림은 0.1 몰롱도. 자, 0.1 몰롱도래. 0.1 몰롱도짜리 뭐를? 포도당. 자, 포도당이 뭐고 나발이고 가니까 그건 나중 문제고요. 참고로 포도당. 그다음에 수용액을 500ml를 만든대요. 자, 그럼 우리는 500ml니까 습관적으로 머릿속에 하나, 둘, 셋 넘어가면 0.5L겠구나 라고 하는 거 머릿속에 일단 좀 넣어주셔야 돼요. 자, 그림 가완 안에 가로 안에 알맞는 말이나 숫자를 쓰세요 라고 되어 있고, 자, 참고로 포도당 C6, H12, O6인데 얘 분자량은 여러분들 이제 뭐 많이 해봐서 알겠지만은 기억하시는 분들 알겠지만 얘 분자량은 180이에요. 자, 그럼 기억이란다. 포도당 몇 g을 정확하게 측정하여 증량 쪼쪼 녹이고 500g. 자, 그러면 여러분들 쉽게 합시다. 자, 0.1 몰롱도짜리를 만든대요. 0.1 몰롱도짜리를 만든대요. 그러면 이 문제랑은 전혀 별개로요.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생각할게요. 0.1 몰롱도라는 거는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1리터의 용액 속에 0.1몰의 용질만 들어가면 돼요. 맞죠?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다가 내가 곱하기 덜어낼 용액의 부피 혹은 만들고 싶은 용액의 부피를 곱하면 그 속에 들어가야 할 내가 만들고 싶은 용액, 즉 다시 얘는 지금 1리터를 기준으로 만든 거죠. 1리터 속에 용질이 0.1몰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얘를 덜어낸다는 표현도 좀 웃기긴 한데 다시 만들 건데 몇 리터 용액을 0.5리터로 만들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용액 속에 들어있는 용질은 몇 몰일까요? 라는 게 문제죠. 일단은 큰 틀부터 만듭시다. 자, 그럼 제일 간단한 건 어떻게 할지 여기다가 곱하기 얼마를 하시라? 0.5리터를 하시라. 그러면은 이제 이게 0.1몰에 뭐가 되냐? 요 값이 그러면은 0.5리터 속에 들어있는 용질이 몇 몰이 들어있습니까가 되는 거죠. 그럼 0.5리터니까 곱하기 얼마죠? 2분의 1이죠. 리터. 띵띵 날라 결국은 0.1을 반 나누는 거니까 0.05몰이 되겠죠. 그러면 이 용액 속에는 0.05몰의 포도당만 들어있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걸 왜 했냐? 우리는 결국은 0.5리터 속에 0.1 몰롱도를 만들려고 그래요. 그럼 0.5리터 속에 0.1 몰롱도가 되려면 0.5리터 속에는 얼마? 0.05몰의 용질이 들어있어야 된다는 소리죠. 아, 그럼 나는 결론적으로는 0.05몰만 만들어서 집어넣고, 자, 간단하게 생각해보세요. 0.05몰의 포도당을 비커 속에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물 집어넣어서 0.5리터까지만 만들면 게임 끝이 되는 거죠. 됐죠? 자, 그러면 이런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방법은
아, 나 0.5리터 속에 0.5몰을 0.1 몰농도를 만들어야 되는구나. 아, 그러면은 계산해 봤더니 흰색으로 쓸까요? 0.5리터 속에 얼마가 들어가야 되냐? 0.05 몰의 포도당이 들어 있어야지 얘가 뭐가 된다? 0.1 몰농도가 되는구나. 가 되는 거죠. 그러면 애당초 포도당이 0.05몰만 들어 있으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포도당을 1몰일 때 질량이 180g이에요. 비례식으로 해볼게요. 여러분들 뭐 비례식 안 해도 돼요. 그 다음에 그러면 도대체 0.05몰 속에는 몇 g의 질량이 들어있어야 할까요? 라는 게 문제죠. 그럼 내항, 외항. 그럼 결국은 x는 얼마? 단위는 우리가 알고 있어요. 180 곱하기 0.05를 해버리시면 그만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공부하다 보면은 화학 공부를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가끔 여러분들한테 항상 이런 조언을 해주는데 화학 공부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도대체 이 숫자가 보다시피 그냥 정수 곱하기가 아니라 좀 복잡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놓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요, 여러분들 스마트폰 있잖아요. 아니면 계산기 두드리세요. 뭐 물론 선생님 시험장에선 계산기를 못 두드리잖아요. 괜찮아요. 여러분들 지금은 이 룰을 배우는 거죠. 이 룰을 배우는 건데 계산 오류가 나서 틀리면 잘 생각해 볼까요? 내가 룰을 몰라서 틀리는 건지 혹은 더하기 빼기가 안 돼서 틀리는 건지 그게 더 어렵지 않을까요? 그쵸? 자, 그러면은 그냥 계세요. 180 곱하기 0.05는 얼마? 9. 아, 그러면은 9g이구나. 단위 g이겠죠. 아, 얘는 그러면은 0.05몰이 되려면은 자, 포도당 C6H12O6이 있는데 얘가 0.05몰이려면은 결국 몇 g이 있어야 된다? 9g이 있어야 된다가 되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포도당 9g, 가에는 9g이 들어가야 되겠죠? 를 정확히 측정하여 증류수가 들어있는 비커에 완전히 녹인다. 자, 500ml 땡땡땡에 자, 포도당 수용액을 넣고 증류수를 이렇게 쉽게 헹궈 넣는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 지울게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기구 중에 부피 플라스크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건 뭐냐면 어떠한 플라스크인데 이 안에 눈금이 있어갖고 여기에 뭐 0.5리터짜리 이렇게 눈금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용액을 채우면은 0.5리터를 정확히 넣을 수 있는, 즉 부피를 정확히 측정해 줄 수 있는 그릇이에요. 그냥 이거 그냥 부피 플라스크라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내가 0.9g을 약간의 증류수에다 놓고 뭐랄까 이렇게 해볼까? 여기다가 약간의 증류수를 넣고 9g을 녹여요. 그럼 여기다가 9g이 이렇게 녹아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물을 더 부어요. 그래서 몇 리터가 될 때까지 0.5리터가 될 때까지 꽉 채워요. 자, 중요한 건 그거예요. 나중에 물을 더 넣어서 0.5리터 즉 용액 자체가 0.5리터가 되게 맞춰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는 건 물 0.5리터를 집어넣는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그러면 용매만 0.5리터가 되는 거죠. 여기에 용지를 조금 더 넣어주면 0.5리터를 넘어가 버리니까 용지를 넣어주고 약간의 물을 넣어서 녹인 다음에 그 상태에서 물이라고 하니까 좀 없어 보인다. 증류수를 더 넣어서 0.5리터가 될 때까지 그래서 용액 자체가 0.5리터가 될 때까지 맞춰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나에는 500ml 부피 플라스크에 포도당 수용액을 넣고 증류수를 비커를 헹구어 다시 넣는다. 자, 증꿈선까지 증류수를 채운 후 흔들어 준다. 이러면 이제 뭐가 되는 거죠? 0.5리터에 0.05몰 즉 포도당 9g을 넣어서 0.05몰을 맞춰줘서 0.1몰 농도를 맞춰준 것 뿐입니다. 간단하죠? 자, 그러면 다시 이제 5번 넘어가 보죠. 자, 5번. 자, 그림과 같이 자, 5번이에요. 지울게요. 아, 맞다.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볼 때 배속을 해서 보셔도 되기는 하는데 며칠 전에 보니까 배속을 해서 보니까
자꾸 뭔가를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또 보는 사태가 벌어지더라고요. 여러분들 침착하게 그냥 1배속으로 보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자, 안 되면, 맞다. 그리고 안 되면 꼭 질문하셔야 돼요. 이 수업의 가장 큰 장점은 나중에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시간을 최대한 활용해 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내가 잘 이해가 돼서 특별하게 질문이 없다. 그러시면은 다른 저한테 얘기를 해서 더 공부할 수 있는 뭔가를 더 받으셔서 문제풀이 연습을 좀 더 하시는 걸로 진행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람마다 각자마다 다 진도가 다르고 그리고 사람마다 다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누구는 조금 더 빨리 가서 좀 더 풀 수도 있고 누구는 현재 있는 거까지 해서 나중에 더 풀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건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5번. 자, 그림과 같이 0.1 몰농도의 아세트산 수용액. 자, 0.1 몰농도래요. 0.1 몰농도의 아세트산 수용액 100ml를 얘는 100ml래요. 100ml를 자, 얘를 다시 1리터의 플라스크에 집어넣고 증류수를 가하여 1리터로 만든대요. 그럼 첫 번째, 여러분들 뭐부터 해야 되죠? 여기서 끊을게요. 현재 상황이에요. 0.1 몰농도까지는 좋은데 근데 용액이 100ml, 즉 몇 리터죠? 하나, 둘, 셋 빼면 0.1리터밖에 안 돼요. 자, 그러면 헷갈리시는 분들은 여기서부터 시작할게요. 처음에 그냥 여기서부터 끊으세요. 0.1 몰농도. 0.1 몰농도구나. 그러면 1리터 속에 얼마? 0.1 몰이 들어있으면 되는구나. 그런데 얘는 0.1리터죠. 0.1리터 속에는 얼마가 들어있어야 될까요? 여러분들 이건 간단하니까 여기다 0.1을 곱해도 돼요. 0.1을 곱해도 요 값이 나오긴 하죠. 그런데 여러분 간단하니까 얘는 어때요? 10분의 1이니까 얘도 10분의 1이니까 얼마예요? 0.01 몰만 있으면 되겠다.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냥 간단한 경우에는. 계산이 복잡하면 곱해서 계산을 하셔도 되는데 눈으로 그냥 보이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용액은 0.1리터가 있는데 여기에 얼마 0.01몰의 용질이 녹아 있구나. 그런데 여기에다가 뭘 더 넣는데요? 물을 더 넣어서 이 용액을 여기다가 그대로 부은 다음에 여기다가 다시 1리터가 될 때까지 증류수를 더 첨가한대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1리터는 그대로 늘어났고 용액은 그 다음에 용질은 얘를 여기다 더 넣는다 그래서 0.01몰이라는 용질의 질량, 용질의 몰수가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용액만 1리터가 되게끔 만든 거니까 그럼 용질은 0.01몰이 있는 게 그대로 가는 거니까 얘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0.01 몰농도가 되면 되는 거죠. 자, 그럼 볼게요. 자, 그러면 기억 1번 가에 녹아있는 아세트산의 질량을 구하세요. 자, 여기죠. 증류 넣기 전에 가에는 얼마? 0.01몰이 있어요. 0.01몰이 들어있구나. 자, 그런데 얘 화학식량이 얼마래요? 아세트산이 분자량이 60이래요. 그러면 여기에는 몇 g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Xg이 있는데 얘 화학식량 얼마죠? 화학식량이 얼마? 60으로 나눴어요. 그랬더니 0.01몰이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소수점짜리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냥 들으세요. 뭐 계산기 들어서 어떻게 하면 돼요? 0.01에다 곱하기 얼마 해주면 되죠? 60만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럼 얼마예요? 0.6g이구나. 얘가 0.6g이 들어있구나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기억 1번 가에 녹아있는 아세트산의 질량은 몇 g입니까? 그러면은 0.6g입니다. 라고 대답해 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나에서 아세트산은 결국은 몰농도가 얼마가 됩니까? 그러면은 0.01 몰농도가 됩니다. 라고 대답해 주시면 되는 거죠. 여러분들 농도 그렇게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아요. 농도가 어렵지는 않은데 농도가 힘든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런 것 같아요. 문제를 풀 때 내가 구하고 싶은 게 뭔지를 써보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구하고 싶은 게 몰농도다. 그럼 여러분들 제일 안 헷갈리는 방법은 내가 구하고 싶은 게 최종적으로 몰농도를 구해야 된다. 그럼 몰농도는 용액의 부피 단위는 리터 분의 용질의 몰수 단위는 몰이 되겠죠. 이렇게 써놓고 그리고 특히 여러분들 얘는 단위가 안 헷갈리는데
요게 리터 단위였다는 게 줄 때 물어볼 때는 몇 밀리리터냐고 자꾸 물어보니까 여러분들이 놓쳐요, 단위를. 요런 것만 착실하게 써놓고 아, 나 뭐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고 침착하게 들어가면 틀릴 일이 없어요. 얘는 거꾸로 가는 게 편하죠. 아, 얘가 뭐가 되려면, 난 거꾸로 했죠. 뭐가 되려면 이런 식으로 가는 것도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농도 문제는요, 어떻게 보면은 사실 제일 어려운 건 요 전에 배웠던 화학 반응식이 제일 어려운 거지, 농도 문제는 그렇게 막 어려울 게 생각보다는 많진 않아요. 그런데 농도 문제가 힘든 이유는 산수가 보다시피 소수점 산수가 많아요. 지수 계산해야 될 게 좀 있어요. 왜? 단위도 리터, 밀리리터 되니까 10의 3승 차이가 나죠. 어쩔 땐 10의 3승, 어쩔 땐 반대일 땐 10의 마이너스 3승. 이런 식으로 소수점짜리 왔다 갔다 하는 거. 요게 많이 헷갈려요. 요것만 잘하시면 틀릴 일이 별로 없으니까 침착하게 하시고, 안 되면 여러분들 스마트폰이나 계산기 있으니까 계산기 두드려서 하세요. 그래서 아, 내가 알고 있는 내 메커니즘, 즉 내가 알고 있는 어떤 풀이 방식이 맞구나. 그거를 먼저 확신을 가지세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내가 확신이 있으니까 이제 계산만 잘하면 되는 거지. 그거는 계산은 그냥 나중에 해보면 되잖아. 여러분들 고등학생이면은요, 에이, 이 정도 산수는 해요. 침착하게 종이에다 써놓고 하면. 다만 아무 사람은 가끔 틀리겠지. 가끔 저도 그래요. 자, 그러면 넘어가죠. 자, 지난 시간에 제가 뭐 하나 빼놓고 아직 덜 했어요 라고 한 게 있어요. 자, 46페이지를 한번 넘어가 보죠. 46페이지. 자, 그러면 농도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농도는 우리가 배우는 농도는 퍼센트 농도하고 뭐가 있었죠? 몰 농도가 있었죠. 항상 써놓고 하세요. 그게 제일 편해요. 그리고 전부 다 결국은 전체분의 부분이 온다. 여기서 말하는 전체는 누구다? 용액이다. 얘도 역시 전체는 용액이다. 자, 그런데 부분은 누가 오느냐? 용질이 온다. 얘도 용질이 온다. 여러분들 용액, 용질, 용매는 꼭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거 헷갈리면 큰일 나요, 여기는. 자, 그런데 여기는 용액의 퍼센트 농도는 뭐가 온다? 질량이 온다. 단위는 그램 단위. 그 다음에 용질에 뭐가 온다? 여기도 역시 질량이 온다. 단위는 역시 그램 단위. 그 다음에 계산할 때는 곱하기 100을 해주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는 누가 온다? 노란색으로 써볼까요? 용액의 부피가 온다. 그런데 단위는 여기와 단위가 똑같이 그램이니까 실수할 거 별로 없는데 여기는 단위가 리터 단위가 온다. 그래서 나중에 물어볼 때 밀리리터 단위로 물어보면 꼭 환산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용질에 여기는 뭐가 온다? 몰수가 온다. 단위는 몰이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계산이 된다. 자, 지난 시간에 요거 얘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만약인데 내가 여기 뭐 예를 들어서 1리터 속에 1몰이 들어있는 거 제가 해갖고 이거 1몰 농도짜리죠. 요렇게 있는데 내가 이거를 몇 밀리리터짜리를 만들고 싶다. 혹은 몇 리터짜리를 만들고 싶다. 그럼 여기다가 그 용액의 부피를 곱하라 그랬죠. 단위 조심하세요. 물어볼 때 밀리리터면 여기 리터로 바꿔주시든지 아니면 여기를 밀리리터로 바꿔서 계산하셔야 되니까 곱하면 뭐가 된다? 요 용액 속에 들어있는 요 용액, 내가 만들고 싶은 요 용액 속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가 된다는 거. 요거 많이 써먹어요. 얘도 마찬가지죠. 대신 여기서는 퍼센트 농도에서는 요거 계산할 때 요거 퍼센트는 빼시고 계산한 100은 곱하기 100은 빼고 여기다 곱하기 내가 덜어내고 싶은 혹은 만들고 싶은 용액의 질량을 곱하면 그럼 뭐가 된다? 요 용액, 요 만들고 싶은 용액 안에 들어있는 뭐가 된다? 용질의 질량이 계산이 된다. 역시 단위 여긴 그램 단위 곱해야겠죠? 대신 여기는 단위가 밀리리터냐 리터냐에 따라서 환산 좀 조심하셔야 되고 요렇게 됐죠. 요거 지난 시간에 했던 거죠. 요거 많이 써먹어요. 그 다음에 또 그런 얘기도 했었죠. 두 개를 만약에 서로 왔다 갔다 즉 퍼센트 농도를 몰 농도를 퍼센트 농도로 바꾸고 싶으면 어떻게 되느냐. 다시 퍼센트 농도는 용액의 질량분의 용질의 질량이었고요. 몰 농도는 용액의 부피 단위는 뭐 리터
요거 꼭 조심했어야 돼요. 단위는 리터 단위예요. 여러분들 요것만 안 헷갈려도 굉장히 편해요. 계산하고 나면 꼭 10에 3승씩 모자르거나 더하거나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용질에 뭐가 들어간 거죠? 몰수가 들어간다. 단위는 몰. 자, 만약에 퍼센트 농도에서 몰 농도로 가고 싶으면 용액 똑같으니까 용질의 질량을 뭘로만, 용액의 부피로만 바꿔주면 된다. 그래서 뭐가 나왔었죠? 밀도가 주어져야 됐었죠. 밀도가 안 주어지면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용질의 질량을 용질의 몰수로 바꾸고 싶으면 뭐가 필요했죠? 분자량. 뭐 통칭 화학식량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맞겠죠? 왜? 분자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 내가 대상이, 용질의 대상이 분자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 분자량이라는 표현보다는 화학식량이라는 표현이 좀 더 정확해요. 그래서 몰수로 바꾸면 되고, 거꾸로 몰수인데 질량으로 바꾸고 싶으면 역시 화학식량 알면 거꾸로 갈 수 있죠. 그 다음에 부피를 알고 있다. 그럼 거꾸로 가고 싶으면 밀도를 알면 역시 또 질량을 계산할 수 있죠. 이렇게 그냥 왔다 갔다 하세요. 그래서 퍼센트 농도를 몰 농도를 퍼센트 농도로 바꾸는 거를 자꾸 연습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냥 무작정 하세요. 그럼 계산이 좀 복잡해질 거예요. 그러면은 일단은 필요한 수식을 다 써놓고 나중에 약분되는 게 있으면 약분을 하시고, 약분되는 게 없으면 뭐 속된 말로 뭐 망한 거죠. 뭐.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잘 안 될 때는, 처음에 연습할 때는 계산기 쓰시라고. 그리고 잘 되면 이제부터, 왜? 시험장에서는 계산기 쓸 수가 없으니까 손으로 직접 계산을 해보시면 되겠죠. 항상 그렇잖아요. 내가 하고 있는 게 정확하다라는 확신만 있으면 계산을 하는데, 손으로 계산을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도 충분히 잘해요. 그런데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확신이 없잖아요. 그럼 손으로 계산을 하더라도 틀릴 것 같아요. 왜? 이게 제대로 된 건가? 맞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래서 뭐 이번 생은 망한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안 돼요. 그러면 순서대로 하세요. 계산기 쓰시든지 편할 대로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소리가 깨지나? 조금 소리를 낮출게요. 볼륨을. 좀 깨지는 것 같은 느낌인데. 자, 그러면 여러분들 46페이지에 가시면 지금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느냐? 지난 시간에 안 한 얘기가 하나 있어갖고 46페이지에 가보시면은요. 46페이지에 가보시면 두 용액을 섞을 거예요. A라는 용액이 있고요. B라는 용액이 있어요. 자, 이 두 용액을 섞을 건데 여기에는 예를 들어서 뭐 여기는 몇 리터 있다고 해볼까? 여기는 1리터. 여기에는 용액이 2리터 있다고 쳐볼게요. 그리고 여기에는 그냥 몰농도로 할거, 여기는 1몰농도. 여기는 계산하기 편하게 여기는 얘도 1몰농도. 아니, 여기 다르게 쓰자. 얘는 얼마 할까? 2몰농도 라고 표현을 해봅시다. 자, 그럼 두 용액을 섞어요. 자, 그러면 두 용액을 섞으면 우리 두 용액이 뭐 특별하게 반응을 하는 애는 아니에요. 안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애는 아니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 1리터짜리하고 2리터짜리를 섞잖아요. 그러면은 3리터의 용액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 몇 몰이 있었고 여기에 몇 몰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섞으면 둘이 화학 반응을 하지 않는 한 이 안에는 A의 몰수와 B의 몰수를 합친 게 몰수가 여기 들어가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참고로 몰농도는요. 몰농도는 어떻게 했었죠? 몰농도는 용액의 부피 리터 단위에다가 용질의 몰수예요. 그러면 이 안에 몇 몰 들어있는지 알고 싶으면 몰농도에다 뭘 곱해주면 되죠? 용액의 부피를 곱해버리면 돼요. 참고로 얘는 1몰농도인데 1리터 들어있었으니까는 이 안에는 1몰이 들어있겠구나. 여기에는 2몰농도인데 2리터 들어있었으니까 그럼 얼마? 얘는 4몰이 들어있어야겠구나.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둘이 화학 반응하지 않으면 1몰, 4몰 집어넣으니까 여기는 총 몇 몰? 5몰이 들어가겠구나.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괜찮죠? 2몰농도니까 2리터 속에 4니까는 2, 4 딱 맞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돼요. 그러면 얘는 몇 몰농도입니까?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죠? 얘는 3리터분의 5몰이 들어있어요 라고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3분의 5 몰롱도가 되겠죠. 자, 그럼 이거를 조금 유식하게 표현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이때 부피를 V1, 이때 몰롱도를 M1이라고 하고요. 이때 부피를 V2, 이때 몰롱도를 M2라고 하면 자, 섞고 나서 나중에 몰롱도는 전체 부피 어떻게 됐죠? 더했죠? V1 더하기 V2가 될 거고요. 전체 몰수는 얘가 가진 몰수에다 얘가 가진 몰수를 더하면 되는데 얘가 가진 몰수는 몰롱도에다가 뭘 곱했죠? 부피를 곱했죠. 그럼 M1 V1 더하기 얘도 M2 V2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책의 46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묽은 용액의 몰롱도 해가지고 쭉 나오고 여기 확대경에 보면은 또 뭐가 나오죠? 혼합 용액의 몰롱도라고 해서 나와요. 자, 방금 얘기한 게 혼합 용액의 몰롱도를 계산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몰롱도를 혼합 용액의 몰롱도를 계산할 때는 앞에 뭐가 있었죠? 혼합이라는 표현이 있었죠. 여러분들 혼합이라는 거는요, 그냥 섞는 거예요. 둘이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화학 반응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섞은 거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혼합 용액이라고 부르는 것 뿐입니다. 그게 혼합 용액입니다. 여러분들, 혼합이라는 거는 그냥 섞는 거니까 만약에 A라는 거하고 B라는 게 들어가서 서로 화학 반응을 했다. 그럼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건 혼합 용액에서만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은 탐구 자료창에 보면은 1몰롱도 황산 제2구리 수용액 만들기라고 해서 거기 쭉 읽어보시면 만드는 방법이 나와 있거든요. 이거 0.1몰롱도짜리 1리터를 만드는 거 우리는 그냥 표준 용액을 만든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표준 용액을 만드는데 여러분들 몇 리터를 얼마나 1리터에다가 몇 몰을 집어넣어서 몇 그램을 넣어야죠. 이건 계산을 해야 되겠지만 거기 보시면 부피 플라스크하고 식기병을 뭐 씻어서 어떻게 한다 이런 용어가 나올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시고 그 사용하는 도구 이름만 좀 기억해 주세요. 뭐 여러분들이 수능이면은 절대로 이거 도구 문제 나오는 건 거의 나올 일이 없는데 학교 내신에서는 그 표준 용액을 만드는 일련의 과정을 그 서술하라거나 아니면은 수행 평가로 이렇게 쓰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시험으로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표준 용액 만드는 거는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 뭐 부피 플라스크에다가 식기병을 어떻게 하고 먼저 비비커에다 녹여가지고 이런 일련의 과정이 나올 거예요. 이 과정만 좀 익숙해 주시면 돼요. 그럼 어려울 게 없어요. 자, 그럼 넘어가셔가지고요. 여러분들 저랑 문제 좀 잠깐만 몇 개만 같이 풀어볼게요. 여러분들 51페이지 가보세요. 51페이지. 자, 51페이지에 가시면은 농도 문제가 그다지 많지는 않아요, 얘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51페이지, 페이지 51.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 저랑 뭐 한번 풀어보냐면은 간단한 것만 몇 개 풀어보죠. 여러분들 11번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할 만한 게 11번하고 14번 두 개만 해볼까요? 11, 14. 11번하고 14번하고 두 개 마무리할게요. 자, 그럼 11번 먼저 볼게요. 자, 그림은 0.1 몰롱도의 수산화나트륨 용액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자, 그럼 우리 어떤 과정인지 나중에 생각해 보고요. 0.1 몰롱도래요. 0.1 몰롱도고요. 누구? 수산화나트륨 NaOH. 자, 수산화나트륨 가장 대표적인 염기성이죠. 자, 만드는 과정 얘 화학 식량은 지금 얼마래요? 40이래요. 자, 그러면 앞뒤 다 잘라먹고 일단은 얘 만드는 거에서 중요한 거는 그럼 0.1 몰롱도가 되려면 자, 이렇게 생각해 보자. 먼저 1 몰롱도. 그냥 쉽게 생각해 볼게요. 1 몰롱도짜리 NaOH를 만들고 싶으면 1리터 속에 몇 몰을 집어넣으면 돼요? 0.1몰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아예 미안 미쳤구나 내가. 1몰롱도를 위에 쳐다보고 있었네. 미안해요. 얼마? 1리터 속에 표준 용액이에요. 1몰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얘를 0.1몰롱도로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은 1리터 속에는 얼마?
아니야. 이거 지울게요. 왜 이러지 내가? 자, 그러면은 0.1 몰롱도면 이거부터 해야지. 1리터 속에 얼마? 0.1몰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그쵸? 아, 오늘 스케줄이 좀 복잡해갖고 제가 지금 수업 중간에 원래 영상을 쭉 촬영해야 되는데 오늘 수업 중간에 계속 뭐랄까 수업이 중간중간에 들어와 있어갖고 제가 지금 스케줄이 좀 꼬여가지고 머릿속에 그거 생각하느라고 정신이 없네. 잠깐만요. 아니, 학생이 하나 도착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은 자, 0.1 몰농도니까 1리터 속에 0.1몰만 들어가면 돼요. 자, 근데 얘는 누구죠? 얘는 NaOH예요. NaOH가 0.1몰이 있으려면은 얘 화학식량이 40이죠. 얘는 뭘 뜻해요? 1몰일 때가 40g이라는 걸 뜻하죠. 그럼 간단하니까 그냥 할게요. 0.1몰이면 얼마가 필요하다는 소리죠? 4g이 필요하다는 소리죠. 아, 얘는 g으로 따지면 4g에 해당하는구나. 그럼 여기는 얼마? 4g에 해당하는 양이구나.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기억. 자, 그러면은 Xg을 증류수에 녹여서 가에다가 녹이겠죠. 가는 뭐가 될까요? 부피 플라스크일 거고요. 그래서 증류수를 가득 채워서 500ml를 만들어야 되는데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게 1리터 속에다가 만들면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문제에서는요. 참고로 얼마? 1리터가 아니라 지금 다시 얘가 500ml죠. 500ml면 얼마예요? 0.5리터죠. 즉 딱 얼마예요? 절반이에요. 절반. 그러면 분모가 절반이 됐으니까 분자도 절반이 되면 되는 거죠. 그럼 0.05몰이에요. 이렇게 계산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다가 0.5를 곱하셔도 되죠. 그럼 0.5리터 속에 들어있는 뭐가 되는 거죠? 거기 속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가 될 거니까 0.05몰. 그냥 우리는 여기서 그냥 갈게요. 반 줄였으니까 곱하기 2분의 1 했으니까 얘도 곱하기 2분의 1 합시다. 그럼 뭐 분명히 얘도 얼마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2g이겠죠? 그거의 절반이니까. 그러면은 x는 몇 g? 여러분들 책에 있는 x는 2g을 녹여야겠죠. 2g을 녹여서 그 다음에 가는 부피 플라스크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기억 x는 2g에다가 맞고요. 니은 용기 가는 부피 플라스크다가 맞고요. 자, 0.1 몰농도의 NaOH 수용액에 500ml에 포함된 NaOH는 몇 몰이다? 0.05몰이다. 맞네요. 그럼 뭐야? 11번의 답은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으니까 답은 5번 되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넘어가죠. 14번. 여러분들 뭐 문제 풀 때야 바로바로 들어가면 되는데 저는 이제 여러분들하고 연습해야 되니까 이것저것 다 해보는 중이에요. 자, 그다음 넘어가죠. 14번. 짠짠짠짠짠짠. 자, 14번. 자, 그림은 X 몰농도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X 몰농도예요. X 몰농도인데 자, 누구? 염화 나트륨이래요. NaCl이죠. 염화 나트륨인데 수용액 100ml래요. 잠깐 얘는 100ml가 있대요. 그러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환산해 보면 얘는 얼마? 아, 0.1리터구나. 자, 이렇게 돼야 돼요. 그 다음에 근데 물을 증발시켰대요. 자, 그럼 여러분들 비커가 있는데 지금 0.1리터의 용액이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X 몰농도니까 여기에 몇 몰인지 모르겠죠. 몇 몰이 들어있을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은 얘를 증발시키잖아요. 그래서 증발시켜서 얼마로 만들었대요? 증발시켜서 50ml가 되게 만들었대요. 50ml예요. 그럼 얘는 하나, 둘, 셋 밀면 얼마야? 0.05리터예요. 얘를 0.05리터가 되게끔 증발시켰어요. 그럼 여러분들 물을 증발시키면 문제는 이 안에 있는 용매만 증발되는 거지 용질, 얼만큼 들어있던 용질은 그대로 남아야 돼요. 요렇게. 그대로 남아야 돼요, 용질은. 자, 그러면은 묻습니다. NaOH의 화학식량은 얼마래? 58.5래요. 요건 주었고요. 자, 그 다음에 기억. 수용액의 몰농도는 나가 가의 2배이다. 자, 그러면 잘 보세요. 0.1이고요. 0.05죠. 0.1에서 0.05면 딱 절반 줄어든 거죠.
자, 몰롱도는요. 몰롱도는 용액의 부피분의 단위 미터 단위 용질의 몰수인데 몰을 자, 여기서는요. 얘는 변화가 없어요. 물만 증발시켰으니까. 그런데 용액의 부피가 0.1에서 0.05 리터로 반이 줄었죠, 여기가. 그러면 이게 줄었으니 당연히 여기가 반으로 줄었으니 전체적인 몰롱도는 얘가 X 몰롱도였다면은 얘는 이거의 몇 배? 2배가 돼야 되겠죠. 2배가 돼서 2X 몰롱도가 돼야 되겠죠. 요렇게. 이건 계산 하나만 하겠죠. 자, 그러면은 기억. 수용액의 몰롱도는 나가 가의 2배에다가 맞네요. 이렇게 되면 자, 가에서 NaCl을 2분의 1x 더 녹이면 2분의 1x 몰롱도 더 녹이면 나와 같은 몰롱도가 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지금 니은은 가에서 NaCl을 2분의 1x몰을 더 녹이겠대요. 자, 그래서 농도가 같아지느냐라고 물어봤는데 여러분들 주의사항이 하나 있어요. 가에다가요. 용질만 더 집어넣잖아요. 자, 다시 가에다가 용질만 더 집어넣으면은 농도가 증가할 것 같잖아요. 그만큼 2배만큼 2배 이런 식으로 증가할 것 같은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바로 뭐냐? 용질을 더 집어넣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용매는 그대로 있는데 용질만 더 넣어준 거죠. 그러면 용액의 부피가 늘어요. 무슨 말이냐? 여기를 더 넣어주는 건 좋아요. 그런데 이게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이게 늘어나 버리잖아요. 부피가 늘어나 버려요. 얼마인지 알아요? 부피가? 몰라요. 이러면 여러분들 이거 계산 하나 많아요. 이건 계산 하나 많아. 어차피 뭘 더 넣어줘 봤자 용액이 부피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다고 몰롱도가 몇 배 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니은은 계산을 할 필요가 없죠. 이렇게 되면은. 자, 그 다음에 디귿. 나에서 증류수를 가해 전체 부피를 200ml로 만들면 자, 전체 부피를 200ml로 만든대요. 현재 얼마예요? 현재 50ml죠. 자, 여기다가 뭐만 더 집어넣는다는 소리죠? 증류수만 더 집어넣어서 결국은 부피를 얼마로? 200ml로 몇 배 늘려버린 거죠? 4배를 늘려버리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용질의 양을 건드려요? 아니요. 용질의 양은 건드리지 않아요. 그리고 용매를 더 넣었는데 자, 용매를 더 넣어서 결론은 용액을 4배로 늘려주는 거예요. 용액만 4배로 늘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몰농도는 자, 몰수는 그대로인데 얘만 4배가 늘어나는 거죠. 얘만 4배로 늘어나니까는 몰농도는 4분의 1로 줄어드는 거예요. 맞죠? 이렇게 되면은 자, 그럼 여러분들 조심할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이것만 조심하면 돼요. 용매만 더 넣는 건지 아니면 용매를 얼마를 더 넣는지 모르겠지만 결과 용액을 어떻게 만드는 건지 용매만 건드려 버리면은 자, 용매만 2배 늘어난다고 해서 전체 부피가 2배로 늘어나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어쨌거나 용매를 얼마 넣는지 모르겠지만 용액만 2배 혹은 용액만 반으로 줄어든다. 몰수는 그대로 놔두고 이러면 농도가 반 줄어들고 2배 늘어나고 하겠죠. 또 조심할 거는 용질만 더 집어넣는다? 그럼 전체 부피도 조금 늘어나잖아요. 그럼 거기에 따라가서 배수가 안 돼요. 몰농도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떻게 해서든 용액의 부피는 안 건드렸는데 용질만 늘어났다. 그러면 괜찮아. 그런데 용질을 늘리면 용액도 같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죠. 또는 용매만 더 넣어줬다가 아니라 용매를 더 넣었더니 용액의 부피가 몇 배 혹은 반으로 줄었더라. 농도도 배수치기가 되죠. 요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그럼 굳이 계산을 안 해도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기억 디귿이 답이 되겠네요. 3번이겠네요. 이렇게 되면은 자,
그럼 여러분들 요렇게 해서 농도 문제까지는 한번 풀어봤는데 여러분들 그래서 뒤에 보시면은 숙제로 핵심 정리 지나서 단원 마무리 있고 수능 실전 마무리까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주에는 숙제가 조금 문제가 좀 있네요. 자, 그러면 요거 관련돼서 문제 관련돼 가지고 질문은 클리닉 시간에 저한테 꼭 해주시면 돼요. 아니면 저희 튜터쌤들한테. 그래서 여러분들 숙제는요. 여러분들 농도 한 데서부터 농도가 어디서부터냐면 결론적으로는 자, 농도가 결론적으로는 여러분들 우리 45페이지부터 농도를 얘기를 하긴 했어요. 농도를 얘기는 했고요. 그래서 결국은 페이지 45페이지 농도 시작해서부터 쭉 시작해서부터 여러분들 끝이 지금 59페이지 페이지 59페이지에까지 수능 마무리까지가 되어 있거든요. 여기까지 수능 실전 문제까지 되어 있는데 수능 실전 문제는 여러분들 조금 어려울 거예요. 이건 확실히 수능 농도, 수능 난이도라 조금 어려워요. 여기까지 문제를 풀어오는 게 숙제가 되겠어요. 그리고 하다가 안 되는 거 있으면 저한테 꼭 질문을 해주시고 저희 튜터쌤이랑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봐서 질문이 좀 많이 들어오는 것들은 제가 따로 추려가지고 질문만 따로 해가지고 문제풀이를 다시 한번 좀 올려드릴게요. 그거는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면은 앞에 물론 1단원에 우리 뭐 잡다한 건 좀 빼긴 했지만 이렇게 하면 1단원이 끝나요. 이렇게 하면은 그리고 별일 없으면 여러분들 중간고사까지가 보통은 1단원이에요. 1학기 중간고사까지가 1단원이고 진도를 조금 빨리 나가시는 분들은 2단원 앞에 조금까지는 더 들어가요.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여기까지 숙제까지 해서 별 이상이 없으면요. 완자책은 여기서 잠깐 멈춰 놓을 거예요. 완자책은 여기서 잠깐 멈춰 놓고 여러분들 학교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대부분들 선생님들이 수능 특강 문제를 참 좋아하세요. 그래서 요까지 없으면은 요 뒷시간부터는요. 수능 특강 문제를 좀 풀어줄 생각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올해 수능 특강은 아직 안 나왔죠? 그래서 작년 수능 특강을 좀 쓸 거고요. 재밌는 사실은 여러분들 학교 선생님들이 1학기 때까지는 1학기 중간고사 때까지는요. 그 해 새로 나온 수능 특강을 잘 반영을 안 해요. 왜냐하면 수능 특강이 나온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2월 달쯤 나오는데 3월에 이제 수업을 들어가시면 선생님들이 좀 바빠요. 수업 준비도 하고 그래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 전년도 수능 특강을 문제를 좀 잘 내시고 그 해에 새로 나온 수능 특강을 잘 반영을 안 하시더라고요. 보니까는. 그리고 기말고사 때부터는 1학기 기말고사 때부터는 그 해 수능 특강을 좀 많이 반영을 하시는 편이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할 생각이냐면은 그러니까 이 전년도죠. 이 작년도 수능 특강을 좀 같이 풀고 올해 수능 특강이 좀 나오면은 같이 풀 생각이고 그 중간에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좀 많이 힘들겠지만 기출 문제를 좀 풀어야 돼요. 수능 기출 문제를 좀 같이 풀 건데 수능 기출 문제는 여러분들 난이도가 이 계산 쪽은 많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쉬운 것부터 했고 순차적으로 다는 못하겠지만은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까지 순차적으로 좀 발췌해서 문제를 풀도록 하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고 안 되면 저한테 다시 질문 올려주시면 질문의 답을 다시 영상으로 혹은 클리닉 시간에 다시 풀이해주는 방식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농도까지 여기까지 마무리를 짓고요. 자, 그러면은 이따 수업 시간, 그러니까 클리닉 시간에 영상 확인하시고 그때 질문할 거 있으면 꼭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